안녕하세요. 포유환율연구소입니다. 지난 일요일 날 세미나 참석자 여러분들에게 우선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이번에도 준비는 많이 해가 갔는데 시간 관계상 절반도 못한 것 같아서 아쉽기는 합니다만은 반응은 제가 느끼기로는 매우 좋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거시경제 쪽을 우리 연구소처럼 디테일하게 분석하는 집단은 미국도 잘 없을 거고 한국에서도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은 드는데 디테일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은 지난 3년 동안 포유환율연구소가 증명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세미나 때 참 안타까웠던 점은 좀 많은 사람들, 특히 정권회사나 은행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많이 오셨으면 했는데 그 부분이 좀 안타깝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일본 정시나 미국 정시나 성장률이 중요한데 성장률은 수익성도 함께 내포하고 있거든요. 특히 미국과 일본은 영업이익률이 높기 때문에 상당히 GDP 성장률, 물론 이제 미국, 일본은 밖에 나가 있는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GDP만으로 설명하기는 힘들어요. 근데 매출액이 더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여하튼 지난 세미나, 그러니까 지난주 일요일 세미나죠. 지난주입니까 이번 주라고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기독교 교회 쪽에 있는 분은 일요일이 이번 주지요. 여하튼 저는 쉬는 날 기준으로 하니까 월요일부터 일하니까 지난주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하튼 세미나에서 얘기를 다 못해가지고 특히 일본 정시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고자 했는데 껍데기 정도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참석자 분들을 위해서라도 얘기하지 못했던 앞으로도 매력적인 투자 대상 국가인 일본, 그리고 그 중에서도 몇 개 종목, 7개 종목을 가지고 제가 좀 추가적인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일단 일본 정시를 주도한 종목도 한 7개 정도 돼요. 미국도 애플, 구글 중에 이제 알파벳이죠. 그 다음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메타, 그리고 아마존, 테슬라인데 테슬라가 가장 좀 주가 상승률은 저조하지요. 그렇지만 이제 반도체 관련 아니면 AI 관련 주식인 MS나 엔비디아, 그 다음에 최근에 ADM, AMD AMD, 그리고 퀄컴, 그리고 브로드컴 같은 경우도 반도체 회사로서 상당히 지금까지 많이 올라왔죠. 일본도 대부분 지난 1년간 니케이 225 상승을 주도한 종목이 7개 종목 중에서 5개가 거의 반도체 관련 회사예요. 반도체가 아닌 7개 종목 2개는 7개 종목 중 2개는 도요타하고 미쓰비시 정도? 미쓰비시는 종합상사고 도요타는 자동차 회사니까 모르는 사람 없을 거고요. 도쿄 일렉트로니까 이게 결국 도쿄전자인데 이것도 반도체 회사고요. 우리나라 삼성전자와 비슷한 이름은 전자라고 붙였지만은 반도체가 주력이죠. 그 다음에 스크린 홀딩스도 반도체 장비 생산업체고 어드벤 테스트도 반도체 제품 테스트죠. 메모리
비메모리 모두 테스트하는 반도체 장비 회사죠. 장비지 아니 테스트 회사고, 비스코는 또 생성형 AI 관련 수혜주인데 여도 반도체지죠. 그러니까 일본도 지금 미국처럼 반도체 기업들이 주가 상승을 주도하고 있다. 그리고 또 추가적인 상승 여력도 충분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얘기고, 포유한율연구소는 그동안 일본이 미국보다 매력적이라고 여러 차례 얘기했거든요. 실제로 제가 2022년 12월부터 이 얘기를 했어요. 2022년 4월경부터 이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일본은 주식이 미국보다는 40% 이상 저평가되어 있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2023년 1월부터 지금 2월이죠. 현재까지 2월 20일인데 오늘이 일본 증시를 대표하는 게 니케이 225죠. 이게 미국의 S&P 500과 비교할 수 있죠. 근데 니케이 225 주가 상승률이 그 S&P 500보다 약 한 5, 60%더 올랐어요. S&P 500은 1년 동안에 한 29% 상승을 했는데, 니케이 225는 그 같은 기간에 25,800에서 38,400까지 상승했으니까 약 49%지요. 그러니까 거의 미국보다는 5, 60% 정도 더 올랐는 거죠. 절대 그 상승폭을 보면 49%밖에 안 되지만은, 분모에다가 S&P 500 상승률을 놓고 분자에 니케이 225 상승률을 비교하면 한 7, 80% 일본 증시가 많이 올란 거죠. 그 중에서도 지금 얘기하는 7개 종목이 일본 니케이 225 상승을 주도한 거 아니냐. 근데 지금 이 수준, 그러니까 주가가 많이 올랐는데 이게 이제 과대평가됐느냐라고 보면 포유한율연구소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다고 보고 있어요. 그동안에 일본 증시가 상대적으로 많이 저평가되어 있었거든요. 수익성도 한국보다는 좋고요. 그러니까 미국은 성장성 중심으로 주가가 상승했다. 그러니까 성장성이 부각된 시장이라고 보면, 일본은 수익성이 반영된 증시다. 특히 7개 종목은 수익성이 좋은 일본을 대표하는 기업이죠. 그런데 지금까지 올라온 거는 저평가 상태를 조금 벗어난 정도가 아니냐. 이 얘기는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있다. 세미나 할 때도 그 얘기를 했는데, 주가는 일단 주식시장 전체도 마찬가지인데, 일단 상승 분위기를 타면 거품 논쟁이 있을 때까지 일반적으로 상승하거든요. 개별 종목도 그렇지만은 시장 전체도 그렇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특히 지금 얘기하는 7개 종목은 환율 수준 등을 감안할 때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충분하다고 얘기하고 싶어요. 다만 이제 미국 증시와 연동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미국 증시가 조금 조정을 받으면 그때 투자하는 것도 한번 오히려 지금 추격 매수하는 것보다는 안전성 측면에서 오히려 수익성이 오히려 강조되는 역할을 하니까, 결국 안전성을 기반으로 수익성을 추구해야 된다고 볼 때 미국 증시가 조정을 받을 때 투자를 한다면 앞에 얘기한 일본 7개 종목 중에서 성장성까지 좀 확인을 해가지고 투자를 한다면 환율은 앞으로도
일본 수출 기업을 도와줄 테니까 상당히 매력적인 투자 대상이 아닐까라는 얘기를 하면서 오늘 여러분과 대화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세미나 때 참석하신 분들께 고맙다는 인사와 동시에 준비는 많이 해가갔는데 건강 때문에 3시간밖에 못한 점 양해 드리면서 아마 크게 도움이 됐을 겁니다. 지금까지 유튜브 공간이나 공영방송 그리고 증권회사에서 나오는 보고서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거시경제 쪽을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렸으니까 아마 참석하신 분들은 앞으로 투자의사 결정, 매매 타이밍이나 또 아니면 매도 타이밍 선택하는데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다음에는 또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은 조금만 시간을 내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투자 활동 또 아니면 부동산도 마찬가지고 부동산도 상당히 그 정도만 얘기를 해도 언제 들어가야 될지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아마 판단할 수 있었을 거예요. 여튼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또 참석하지 못하신 분들 중에서는 그림 문제도 있고 시간 문제도 있었을 거고요. 여튼 제가 앞으로도 가능한 시간을 내서 얘기를 하고자 하는데 미리 말씀드리면 하는 일이 지금 점점 늘어나고 있거든요. 세미나 할 때도 얘기했지만은 한국에는 그 환율 상품이 제대로 운용되고 있지 않아요. 다음 시간에 환율과 관련해서 제가 한번 얘기는 할 건데 이쪽에서 전문가가 운용하는 환율 상품이 나온다면 우리나라 전체 주가 지수에도 큰 도움이 될 거고 부동산에도 도움이 되고 그 다음에 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이 되고 GDP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정도로 지금 환차손이 크거든요. 그래서 이쪽 부분을 좀 포유환율연구소가 다른 데보다 경쟁력이 있다는 것이 지난 10년 이상 증명이 됐기 때문에 이쪽 중심으로 조금 그리고 우리 국민경제 전체를 위해서라도 다른 증권회사나 자산운용회사 아니면 은행 증권회사에서 접근하지 못하는 부분까지도 포유환율연구소가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이쪽에 관심을 둔다면 우리 연구소가 가고자 하는 방향도 크게 여러분들에게도 도움이 될 거고 시장 참여자에게도 도움이 될 거고 국민경제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 바라면서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